항등식은 네모는 네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항등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1을 놓고 이쪽에 1을 놓으면 같겠지. 지금 이 자리에 같은 것을 놓기만 하면 항상 같아. 얘가 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오든지 간에 똑같은 애가 오기만 하면 양쪽은 항상 같고, 그러므로 등호는 성립을 한다. 이런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네모를 우리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x다 이렇게 표현해서 x는 x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너무 단순해가지고 뭐 시시하니까 이 네모에다가 양쪽에다가 2를 하나씩 더 해봐줄까?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왼쪽과 오른쪽은 같기 때문에 이 네모에 누가 오든지 간에 같은 걸 넣기만 하면 항상 성립을 한다. 그것도 그렇지만 양쪽의 값이 같게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넣었다. 그러면 2로 양쪽이 서로 같겠지? 좀 더 복잡하게 네모 빼기 1, 네모 빼기 2가 네모 제곱 마이너스 3네모 더하기 2 이렇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 x 자리에 계속 같은 얘기인데, 이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은 같다. 그래서 이 x 자리에 같은 값을 넣기만 하면 양쪽의 결과가 식의 값이 같고, 그러므로 등호는 성립을 한다. 이때 이런 식을 우리는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표현을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또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어떤 x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들을 써서 표현을 해줘. 이 항등식은 무엇이다? 그것보다도 항등식에서 중요한 거는 항등식의 성질인데, 항등식은 양변에 x에, 보통 x로 표현되니까 양변 x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양쪽의 식의 값이 같다. 이게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 같다라는 것만 너무 강조를 하는데,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를 같다라는 것보다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는데,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항등식에 관련된 여러 그 생각들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를 않아. 그것보다는 양변에 x에 같은 값을 집어넣으면 양쪽의 식의 값이 같다.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x가 1 그러면 1 하면 여기 1 넣으면 왼쪽 좌변은 0이 될 테고, 오른쪽은 1 마이너스 3 플러스 2 해서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래서 0은 0이다. 성립하고, x가 2일 때도 물론 성립하겠지. 0이고 2, 4, 6 더하기 2 그래서 0이 되는데, 이 아이가 3을 넣어보면 3에서 1을 빼니까 2가 될 테고, 여기는 1이 되겠지. 그래서 2가 되겠네. 오른쪽은 9 빼기 9 더하기 2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2가 되겠다. 꼭 0이, 이 항등식에서는 이 좌변과 우변에 꼭 0이 되도록 x의 값을 정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 식은 우리 뭐라 그래? 방정식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x-1, x-2가 이것처럼 똑같은 전개한 게 아니라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식은 x가 1일 때 0이 되니까 성립을 하고, x가 2, 여기 0 되고, 이쪽은 0이 안 되지만 전체가 0이 되니까 역시 성립을 하는데, x가 3 이러면은 이제 2가 됐지 아까. 그리고 오른쪽은 0이다 이거야. 그래서 성립을 하지 않지. 이렇게 특정한 x값에 대하여만 성립을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임의의 x에 대하여 x에 아무거나 어떤지 간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다. x에 관한 항등식 있는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2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 a와 b와 c는 어떻게 되겠느냐? x에 관한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 이라고 한다면 이 방정식에서는 x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성립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x 값에 대하여 특정한 값이 이 x 자리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랬으니까 이 x 자리에는 누가 오든지 간에 항상 이 0이 성립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식을 차수를 같게 맞춰보면 이쪽은 0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0 곱하기 x 더하기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이럴 때 x에 양변 x에 누구를 넣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야 항상 양쪽 식의 값이 0으로서 같겠고, 그래서 등식이 성립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a는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방정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여기에 특정한 애가 왔을 때만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x에 관한 항등식이 있다. 어떤 항등식이냐면 a의 x-1 더하기 b의 x-2 이퀄 2x-3이다. 이 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한다면 이 등식은 지금 특정한 x가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이 x에 누구를 넣든지 간에 항상 양쪽의 식의 값이 같고, 그러므로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그런 식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린 이런 항등식에서 이 부분들은 다 드러나 있지. 그러면 결국에는 이 A 자리와 B 자리에 어떤 숫자가 있을 텐데, 개수가 있을 텐데, 이 개수들 역시 정해져 있을 거다. 근데 그 개수들을 지금 문자로 가려놨어. 이럴 때 이 문자를 우리는 미정 개수라고 부르고, 가려져 있는 개수지. 그러니까 A와 B에 오는 숫자를 미정계수라고 부르고, 이 A와 B를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구해볼 수가 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두 식이 서로 같다 이거야. 두 식이 서로 같다. 그러므로 전개를 한번 해보면 ax -a 더하기 bx -2b가 2x -3 이렇게 되면서 a 더하기 b의 x -a에 더하기 2b는 2x -3이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는 x 1차 항과 상수항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보면은 a 더하기 b가 2고 요때처럼 a 더하기 2b는 3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양쪽의 값이 항상 같겠다 이거야. 그래서 a 더하기 b는 2고 a 더하기 2b는 3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 a 더하기 b 더하기 b가 3이다 이런 얘기니까 a 더하기 b는 2고 그러므로 b는 1이고 a도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항등식에서의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a의 x-1
더하기 b의 x-2가 2x-3이다. 이때 이 a와 b를 구하시오 하면 이 식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러므로 이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간에 같은 값을 넣기만 하면 양쪽의 결과가 같아. 그러므로 이 b 요 자리 요 자리에 x에다가 2를 대입을 해본다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b도 같이 0으로 사라질 테고 우리는 여기 있는 2로 바뀔 테고 a만 남고 오른쪽도 상수가 남는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겠다. 그래서 a를 구할 수 있겠다. 무슨 얘기냐? x에다가 이 부분을 0을 만드는 2를 대입을 해본다. 그러면 2 집어넣어보면 여기는 a가 남고 여기는 2를 넣는 순간 0 되면서 0으로 다 바뀌고 여기는 2를 집어넣으면 4 빼기 3에서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a가 1 이렇게 구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 이 부분을 0을 받는 x값 x에다 누구를 넣어도 되지만 양쪽의 결과 항상 같지만 효과적으로 x가 1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b가 될 테고 좌변은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b는 역시 1이다. 그래서 a도 1이고 b도 1이다. 이렇게 우리는 같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식이 같은 식이다 라는 걸 이용을 해서 개수를 구해주는 방법 우리가 개수비교법 이라 하고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양쪽의 결과가 같다라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숫자를 집어넣어서 구한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 만일에 우리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를 x-1로 나눌 때의 목과 나머지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식은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는 검산식 x-2 곱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x-1 더하기 7이다. 우리가 좀 전에 나눠본 식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를 x-1로 나누면 몫은 3x제곱 마이너스 x-1 되고 나머지는 7 이렇게 나와서 검산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 근데 이 식은 지금 뭐냐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양쪽의 식의 값이 같다. 결과가 같다. 이렇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x에다 2를 대입을 하면 여기다 2 대입을 하면 2를 집어넣는 순간 이게 0이 되면서 이쪽은 2를 집어넣으면 0은 되지 않겠지. 하지만 전체는 0으로 바뀔 테고 7만 남겠지. 이 식을 우리가 fx 라고 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fx는 함수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fx는 그냥 단순히 x에 관한 식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함수의 의미도 나타내고 그러면은 대입을 한번 해볼까? 해보면 F2가 되겠지. F2는 8, 3, 24 빼기 2, 4, 28 더하기 9. 그러면 이 결과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7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2를 대입한 순간 이쪽이 0이 되면서 다 0이 되고 이쪽은 7만 나겠지. 그래서 7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우린 어떤 식 x에 관한 식 fx가 있을 때 걔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목, 바로 이런 식의 목, 몫을 영어로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q로 시작하기 때문에 몫을 x에 관한 식인데 몫을 나타내는 단어가 q와 같이 해서 qx 이런 식으로 그냥 대표해서 나타내고, qx 어떤 x에 관한 식이 있는데 지금 이 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든 x에 관한 식이야. 그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올 테고 나머지가 나올 텐데, 나머지는 1차로 나누었으니까 상수항이 될 거야. 이때 상수항은 이 x에다가 지금 이 식이 이런 식의 x에 관한 다항식이고, 이쪽은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과 이쪽이 x에 관한 항등식, 다시 말해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양쪽의 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는 거지. 2를 그러면 f2가 나오고 그 i가 바로 지금처럼 7이다. 그러면은 그 i가 바로 그때의 나머지인 7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다, 나머지에 관한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이 식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x-2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나머지를 얘기하고 나머지 정리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들은 이 나누는 식이 바로 x에 관한 1차식일 때만 쓸 수가 있는 이야기야. 왜냐면 한 수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한 수를 대입을 하려면 나누는 식이 x에 관한 1차식이어야 된다. 왜 1차식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 식을 나눠볼 수 있겠지? 누구로 나눌 수 있느냐? 그러면 너무나 많아. x-1로 나눌 수도 있고 x-2로 나눌 수도 있고, 그때의 나머지 x-3으로도 나눌 수 있고, 또 그때의 몫과 그때의 나머지, 이렇게 되고, 얘를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로 나눌 수 있겠고, 그때 어떤 나머지가 몫이 있겠고, 나머지 x에 관한 1차식으로 뭔가 나오겠지. 마치 그냥 어떤 숫자 324가 있는데 얘를 누구로 나눌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모든 수가 가능하겠지. 0만 빼고. 그것처럼 우리는 1차식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어떤 다항식 fx를 이걸 대표해서 우리가 fx, 어떤 fx를 1차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2차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고 n차식으로 나눌 수 있겠어. 근데 이제 그때 x에 관한 1차식으로 나눌 때에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2를 집어넣거나 2를 집어넣거나 3을 집어넣거나, 이 1차식, 나누는 1차식을 0을 만드는 값을 이용을 하면 이 몫을 구하지 않고도 오른쪽은 나머지만 남겠고,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 관한, x에다가 여기 지금 이 경우에 이제 2를 넣으면 되겠지. 같은 값을 집어넣었을 때 식의 값이 바로 그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겠다, 이런 얘기야. 만약에 얘를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이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때는 어떤 하나의 수를 여기다가 1차식일 때처럼 어떤 하나의 수를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식에다가 어떤 수 하나의 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바로 나머지를 구하거나 할 수는 없다. 이 1차식으로 나눴을 때가 좀 특별하다는 거지. 그때는 우리 그때에만 이제 나머지 정리가 성립을 하는 거야.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 하면은 그 초등학교 때 배우는 배수 판정법. 배수 판정법. 예를 들어서 2, 4, 6, 7, 5, 2, 7, 3, 2, 1, 8 이런 수가 있다고 해봐. 얘를 1로 나누면 나머지는 없겠지. 몫이 누군가 나올 텐데 나머지는 0이 될 거야.
얘를 2로 나눠보면 나머지 몫은 누군가 나올 텐데 나머지는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 3으로 나누면 몫은 애매하지. 나머지도 구해야지 되겠고 4로 나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몫이 또 누군가가 나올 텐데 나머지는 우리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얘만 보면 되지. 2가 나오겠네. 뭐 이런 식이란 말이지. 이걸 우리가 배수판정법이라고 하는데 굳이 앞에 애가 누가 오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제 뭐 2나 4나 5 같은 경우도 가능하지. 5로 나면 몫이 누군가 나올 테고 나머지는 3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거야. 어떤 특정한 수로 나눌 때에는 나머지를 금방 알 수 있지. 100까지도 가능하겠네. 100으로 나눈다면 나머지는 이제 18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앞부분 앞에 어떤 수가 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 나머지는 이제 금방 구할 수 있는 거지. 특정한 숫자들의 경우에서. 그것처럼 어떤 다항식이 있을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n은 그 1차식을 0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대입해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몫은 0이 되지 않더라도 전체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 오른쪽에서는 나머지만 남고 x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 x에다가 이쪽 1차식을 0을 만든 x값을 대입을 하면 그 식의 값이 바로 그 다항식을 어떤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이 식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9를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7로 나누었다. 몫이 누군가 나올 테고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1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가 상수항으로 나올 텐데 이때 이제 7을 대입을 했더니 F7이 되겠지. F7을 했더니 0이 되더라. 7 집어넣었더니 0이 되었다. 뭐 실제로 0이 되는지 모르겠고 0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나머지가 이 식을 x-7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0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식은 이제 이 1차식과 다른 어떤 다항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 나머지는 없다 이거야. 그럼 이렇게 어떤 다항식들의 곱으로 이렇게 가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인수분해라고 하고 그때 이 곱해진 애들을 인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x에 관한 다항식이 있는데 그 다항식에다가 예를 들어서 7을 대입을 하였더니 나머지가 0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식은 1차식 x-7 곱하기 어떤 다항식으로 이쪽은 없는 거지 로 인수분해 되겠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f7이 0이다. 그렇다면 fx는 x-7 곱하기 어떤 또 다른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고 이때 x-7이 이 fx의 한 인수로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인수 정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어떤 식 fx가 ax의 n제곱 플러스 bx의 n-1 c의 x의 n-2제곱 이런 식으로 돼서 z까지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할 때 이 식에다가 f2 했더니 5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fx는 x-2로 나누면 몫이 누군가 될 테고 이때 나머지는 5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나머지 정리에서 찾을 수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식에다가 f3을 하였더니 0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식은 이 fx는 x-3으로 나눈다면 몫은 이때와는 다른 어떤 몫이 될 테고, 나눠 떨어졌으니까는 나머지는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때는 이 fx는 x-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고, 이 fx를 인수분해하면 그 중에 한 1차식은 적어도 x-3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인수정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학생들이 가끔 놓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 식과 이 식 같은 식이고, 또 이 식과 이 식도 같은 식, 그리고 다 항등식인 거야. 이렇게도 항등식이고 이렇게도 항등식인 거고,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아이도 같은 식인 거다. 가끔가다 학생들이 이런 걸로 아직 놓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요거를 갖다가 한번 써본다면 x-2 fx는 x-2 곱하기 qx 더하기 5이지만 그 식은 또한 x-3 곱하기 qx다. 마치 18이 있는데 얘를 2로 나누면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얘를 갖다가 4로 나눈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8은 2 곱하기 9도 되겠지만 4 곱하기 4 더하기 2, 이게 더하기인데,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이 식이 이런 의미라면 이 식은 이런 의미로서 둘은 사실은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 fx 또한 나머지가 있는 거로 표현된 식, 인수분해가 된 것처럼 표현된 식, 이 세 식은 모두 다 x에 관한 항등식들인 거다.